네, 제가 가끔 좋은 상품 소개해드리죠. 진성도 추천합니다. 전립선 4군자, 소변말에서 깨시는 분들, 지구력이 약하신 분들, 면역기능 강화에 남성 건강에 최고고요. 이봉규TV 구독자님들에게 2박스에 1박스 더 화끈하게 얹어드립니다. 전화하십시오. 애국기업이에요. 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최명상 전 공군대학 총장인데요. 파리 일대학 국제정치학 박사이기도 하죠. 아주 좋은 글을 썼는데요. 문화일보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제목이요. 6.25 전쟁 진실은 최고의 안보 교과서입니다. 6.25가 이제 왔습니다. 자,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중국 신화사는 미국의 협박 외교와 위해 보도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도발한 대형 전쟁을 열거하며 6.25 전쟁을 첫째로 꼽았다. 소련 붕괴 뒤 공개된 사료로 6.25 전쟁은 스탈린이 결정한 김일성의 남침 전쟁으로 공인된 지금도 억지 주장을 계속. 시진핑의 잘못된 역사 인식, 항미 원조 탓이지만 학계 책임도 있다. 2차 대전 뒤에 미소 냉전 원인을 소련 공산주의 때문이라고 보는 전통주의 학파와 미제국주의 때문이라는 수정주의 학파의 상반된 논리를 6.25 전쟁에 그대로 적용한 탓이다. 전통주의 학자들은 6.25 전쟁을 스탈린 주도 남침설,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공모설, 김일성 주도 남침설로 주장했다. 반면 좌파 성향의 학자들은 메가더와 이승만의 공모 북침설, 남한의 남침 유도설, 미국 개입 내전설을 펴는가 하면 통일전쟁설, 소련 불개입설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 왔던 브루스 커밍스는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와 박헌영의 조선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 활동을 중시하며 6.25 전쟁을 1946년 10월 대구 폭동과 1948년 제주 4.3 사건 및 10월 여순반란 연장선상의 해방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커밍스 키즈가 출연했고 종북 좌파는 미군을 점령군,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호도한다. 그러면 6.25 전쟁의 역사적 진실은 무엇이며 스탈린은 왜 결심했는가? 1946년 3월 스탈린이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공산화하려 하자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으로 공산 세력 확장을 봉쇄했다. 스탈린이 1943년 해체한 코민테른을 코민포rum으로 부활시켜 냉전이 본격화했다. 1947년 미국이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회생을 위해 마셜 플랜을 시행하자 소련은 코메룬으로 대항했다. 미영 푸가 독일 점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도이치 마르크로 통화를 통합하자 스탈린은 1948년 베를린 봉쇄를 단행해 미소 냉전은 극에 달했다. 서방 측의 대량 공수작전으로 제3차 세계대전은 피했으나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로 소련과 공산권을 포위했다. 스탈린은 압박을 받았고 공산종주국 지도자로서의 권위마저 실추됐다. 사면 초가인 스탈린이 압력 분산책을 모색하던 중 1949년 8월 소련 핵실험 성공, 10월 마오쩌둥의 중국 대륙 석권에 이어 1950년 1월 에치슨 라인 선언으로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권에서 제외되자 6.25 전쟁을 최종 결심한 것이다. 이처럼 6.25 전쟁은 미소 냉전 체제 구조 결함의 희생물이고 좌우파 정치 세력의 대결과 소련, 중국, 북한의 정책 결정 체제 결함,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의 전쟁 광적인 성격 결함으로 야기된 것이다. 우리는 북핵 위협으로 6.25 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진핑의 대만 점령 야욕으로 신냉전 체제화가 제2의 6.25로 비하하지 않도록 온 국민이 단합해야 할 때다. 국제체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진핑,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일거일동, 특히 3선 연임된 시진핑의 주동자기, 제 할 일은 주동적으로 주동자기를 경계하면서 한미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더해 중국 좌파 척결과 자주 국방력 증강으로 국가 안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영원한 생존과 번영의 길이다. 네, 6.25 73주년을 맞아서 의미 있는 칼럼이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최명상 박사는 공군대학 총장을 지낸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파리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그 당시 국제정세를 꿰뚫고 있는데요. 이래서 일어난 게 6.25 전쟁인데
지금의 주사파들은 아직도 6.25 전쟁이 남침이냐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얘기 못 하잖아요. 우물쭈물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한 그런 수정주의에 세뇌당했다고 그럴까요? 그걸 갖다가 6.25 전쟁에 대입시키고 억지로, 그러니까 김일성이 남침을 한 게 아니라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이 뭐 일으킨 거다, 뭐 이승만 대통령이 무리하게 통일을 시키려고 일으킨 거다, 뭐 별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소련의 해제된 문서에서 나왔잖아요. 스탈린이 김일성과 김일성의 말하면 꼬셔가지고 스탈린이 준동에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이 비밀 문서에서 나왔어요. 비밀 문서가 30년 지나면 해제되잖아요. 그 해제된 문서에서 나왔어요. 그게 이제 수정주의고 뭐고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사파는 북한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또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우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령을 받고 거기하고 어떻든 피가 땡기니까. 우리 자유우파들은 미국하고 피가 땡기잖아요. 왜 피가 땡기겠습니까? 미국이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고 미국에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미국이 없으면 위험하니까 우리는 피가 그를 땡기는 건데, 그거하고 반대로 쟤네들은 피가 중국하고 땡기고 피가 소련, 러시아하고 땡기고 피가 북한하고 땡깁니다. 그래서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김일성이 쳐들어온 거를. 그래서 지금까지 주장하는데 지금 이제 그건 지나간 거고, 지금도 왜 우기냐 하면요, 제2의 6.25 전쟁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우기는 거예요. 제2의 6.25 전쟁도 비슷한 식으로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여기서도 잘 정리했습니다만 최명상 박사께서 스탈린,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그 국제정치의 역량 속에서 일어났죠. 그때 미국이 한 발 빼는 바람에, 에치슨 라인에서 우리를 빼는 바람. 자, 이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 발을 빼면은 반드시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번엔 맥힙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때 이제 국제정치하고 지금하고 연계가 되는 게 지금 소련,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와 지금 비대해진 중국이, 그때 중국하고 지금 중국은 국력이 다릅니다. 지금은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 중국이에요. 물론 맞짱 뜨면 안 되죠. 국방력으로 따지면요 절반도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는데도 하여튼 호시탐탐 노리는데, 뭘 노리느냐 하면 대만을 먹으려고 그래요. 대만이 왜 먹으려고 그러냐면 하나의 원차이나 하나의 중국을 뭐 자기네들 명분인데 그것 때문에 먹으려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대만이요 태평양으로 뻗는 거기에 항공모함이에요. 미국으로 말하면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거예요. 대만을 먹으면 태평양이 중국에서 대륙 세력에서 해양 세력으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근데 대만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맞짱 뜨려면 결국 태평양을 먹어야 되는데, 태평양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대만이 앞에서 코에서 딱 막고 있거든요. 중국이 태평양으로 못 넘어오게.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대만을 먹으면서 전쟁이, 국지전이 일어나면 김정은이 오판하도록 시진핑이 유도합니다. 또 푸틴이 유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가 전쟁 치르는 건 아니거든. 전쟁 치르면서 중국은 대만 먹는데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킨. 그 미국이 정신없잖아요. 대만 봉쇄하랴, 대만 막으랴, 또 한반도 막아야 되니까. 그럼 미국의 힘이 절반으로 쪼개지면 대만 먹기가 쉽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김정은을 꼬십니다. 그럼 김정은이 오판해요. 진피 형님이 날 도와주니까 이건 먹으면 반드시 성공하는구나. 푸틴 형님도 얘기하니까 난 반드시 성공. 김일성이가 그래서 스탈린 꼬심에 넘어가서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김정은도. 시진핑과 푸틴이 꼬시면 또 넘어와서 오판을 하고 쳐들어온다. 이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한미동맹 강화해야 되고요. 그래야 오판을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해야 되고요. 일본도 국방력이 셉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못 넘어요. 지금 그 강력한 러시아 군사력이 우크라이나 제대로 먹질 못하는 건요, 의지예요.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국민들의 의지가 강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를 보여줘야 아예 쳐들어올 생각은 못해. 거기 쳐들어갔던 대한민국 국민은 만만치 않다. 우리는 그건 먹어봐야 통일도 못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공산화가 안 되는 국민이야. 괜히 그 허추고다. 이렇게 뻔때를 미리 보여줘야 돼. 거기는 설령 핵으로 먹는다 해도 공산화에 절대 응할 국민들이 아니야. 반란 아니라 아주 먹어놓고선도 우리가 맥힌다. 먹었는데 맥힌다. 국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로 무장을 해야 되고, 한미동맹으로 국민들이 무장을 하면 아예 그 나라는 안 돼. 거기나 골치 아픈 나라.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의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광화문 운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마을
조직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 그 다음에 진지전, 자유마을이 저들의 주사파들의 진지전에 맞대항하는 진지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계의 진지전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전교조를 능가하는 우리의 진지전, 민노총을 능가하는 우리의 또 진지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2의 6.25를 막는 길을 6.25 73주년에 우리가 각오를 다지자는 의미에서 이 칼럼을 소개하는데요. 의미가 있는 칼럼입니다. 최명상 박사의 칼럼 잘 지적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영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의지, 번영됩니다. 우리의 의지. 안 돼, 자식들아, 주사파들. 몰아내야 됩니다. 김정은 몰아내야 되고요. 주사파 몰아내야 됩니다.